울트라사운드의 이제 버튼을 조작하고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파라살롱 엑시스, 쇼레이시스, 코칭 부분, 2D라든지 아니면은 컬러 도플러 그리고 스펙트라 도플러 이런 영상들에 이제 가장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는 것과 그리고 스펙트라 도플러 이 메저먼트의 정확한 메저먼트를 위해서 이 노볼로지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버튼의 조작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음파 기계의 키보드 사진입니다. 참고로 G10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버튼과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하여서 영상을 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이직 모드입니다. 거의 대부분 초음파에서 B모드랑 이런 버튼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보인 B모드가 있겠고, 그리고 M모드, 그리고 컬러 도플러 모드, 그리고 이제 에코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파워 도플러 이미지, 그리고 PW 그리고 CW 그리고 티슈 도플러 이제 영상을 얻을 때 이런 버튼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B모드입니다. B모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프리퀀시라든지 그레이 맵이라든지 뎁스, 스캔 에리어, 그레이 그리고 줌, 포커스 포지션 이런 것들 조절해 볼 수가 있겠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버튼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모드를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저도 이거 초음파를 할 때 이런 버튼도 잘 사용하진 않은 거의 디폴트 값에서 그냥 영상을 얻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영상에 이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주어주고 있었습니다. 프리퀀시라든지 개인이 얼마라든지 스캔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레이맵은 얼마 정도인지 뎁스는 얼마다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되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버튼들을 어떻게 조작을 할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프리퀀시입니다. 이제 2D 영상, 보고 초음파나 갑상선 초음파나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존 다 아시겠지만은 프리퀀시 이제 초당 이게 주파수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초당 이런 사이클이 자주 있을수록 프리퀀시가 높아지게 될 거고 이 사이클이 이제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 사이클은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프리퀀시가 낮을수록 아마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게 회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네트레이션은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초과도로 높아지겠지만 어느 정도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겠습니다. 프리퀀시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방해물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반사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만큼 감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은 떨어지고 하지만 해상도 높은 영상을 얻게 되는 게 이 프리퀀시의 개념입니다. 프리퀀시의 조절은 저희 초음파에서 이 부분 조절하면 되더라고요. 다음은 게인입니다. 게인은 이제 B모드의 이 버튼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시그널 높아지는 게인이 좀 올라가게끔 저희는 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저희 초음파의 디폴트 값은 이러한 모습이었었고 이 게인을 높이면은 이렇게 영상이 전체적으로 좀 하얗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게인을 떨어뜨리면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까맣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일을 너무 높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거고요. 게일을 너무 낮추게 되면은 영상 어떤 구조물인지 파악하기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게인을 통해서 영상을 획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뎁스와 스캔 에리어입니다. 이 개념은요, 어쨌든 뎁스를 적게 할수록 스캔 에리어가 좁을수록 프레임 레이트는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개념인데 이 프레임 레이트가 무엇일까? 찾아보면은요, 프레임은 이제 탐촉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스틸 영상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겠고, 이 프레임 레이트는 이 초당 만들어지는 이미지에 속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눈의 잔상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계속 겹쳐지게 되면 동영상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초당 16프레임 이상이 되어야지 영상이 깜빡거리는 걸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임 레이트를 증가를 시키면은 영상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영상 처리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고, 프레임 레이트를 감소를 시키면 짧은 시간 내에 화면 구성을 마칠 수는 있겠지만은 해상도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겠죠. 어쨌건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영상, 뎁스를 크게 한다거나 스캔 에리어가 넓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는 처리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되게 마련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면 영상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요. 일단 요거 값이 저희 디폴트 값이죠.
있습니다. 근데 스캔 에리어를 좁게 했을 때 그리고 스캔 에리어를 넓게 했을 때 각각 프레임 레이트를 보시면 좁을수록 프레임 레이트는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런 영상의 질은 조금 더 명확하게 되게 되죠. 네. 하지만 스캔 에리어를 좁게만 할수록 좋은 건 아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여주는 값이 너무 정보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게 될 거고, 이렇게 스캔을 넓게 하면 시원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영상의 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캔 에리어를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거의 디폴트 값은 변경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뎁스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전 뎁스를 아주 길게 했을 때 어쨌든 심장 그 아래 부분까지 다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뎁스도 크게 하면은 많은 이제 장기들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도 낮아지게 될 거고요. 뎁스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프레임 레이트 높아져 영상의 질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뎁스를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 굳이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LA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은 LV의 그 시스톨릭 펑션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LVM 포커스를 두고 이제 보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줌입니다. 보시면은 파라스랑 숏 엑시스 뷰의 이제 에이오틱 밸브 레벨인데요.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좀 더 많은 좀 정확한 어떻게 이제 리거지테이션이 되는지 영상 오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지금 보시면 에이펙스 쪽에 뭔가가 이상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 포커스를 조금 더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면 이 스로프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포커스 조절도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음파 시그널이 하얀 부분 그리고 까만 부분 이것들이 스펙트럼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올리게 되면 이 많은 스펙트럼 다 이용을 하게 되면 영상이 좀 부드러워지기는 하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짧게 하게 되면은 몇 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조금 코스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보통 60으로 저희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올리니까 영상이 좀 부드러워지기는 하지만 리졸루션이 좀 떨어진 답답한 영상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줄이니까 아무래도 영상 되게 거칠어지고 조금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건 디폴트가 저것도 크게 조정할 일은 크게 없는데 이렇게 영상이 바뀐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GC인데요. 초음파 빔의 영상의 특성상 아무래도 깊은 곳에서는 이제 감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이 검게 표현되게 되었는데요. 이 아랫부분의 게인을 억지로 올려서 이 아랫부분 영상도 좀 획득할 수 있도록 게인을 조정하는 그 뎁스마다 게인을 조정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뎁스도 저희가 한번 조절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 병원 디폴트 값입니다. 적절히 에이펙스부터 이 베이스까지 잘 관찰이 되는데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쨌건 에이펙스가 잘 안 보인다라면은 개인 에이펙스를 좀 증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아랫부분 뎁스가 좀 깊은 쪽이 잘 안 보인다면 뎁스 쪽 뭔가 깊은 쪽에 개인을 좀 올려서 영상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모드입니다. 이제 M모드의 게인과 MD 커서와 그리고 아나토미카 M모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모드 게인을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플러스 롱 엑시스 뷰에서 에오틱 밸브와 LA 디멘전 공유 컷인데 이것을 이제 M모드를 가지고 이제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면 게인이 증가를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여기 감가 오시다시피 이제 게인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시리얼하게 게인을 줄여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영상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 게인을 올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좀 디퍼런시에이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MD 커서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에오틱 밸브와 그리고 LA 디멘전을 잴 때는 이 레벨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시계 방향으로 뒤틀면은 마이트랄리 안티리어 팁이 이제 septum 쪽으로 붙는 이 영상을 획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에이펙스 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면은 LA 디멘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거는 트랙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LV 디벤저를 측정할 때 이렇게 이제 퍼펜디큘러하게 도저히 측정이 안 된다라면은 아나토미컬 엠모드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문제점 뭐냐 하면은 그냥 쟀을 때는 아무래도 영상이 깨끗하게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아나토미컬 엠을 이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에이펙스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상도가 영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최대한 그냥 재는 게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음 도플러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플러는 두 가지 모션이 있겠는데 이제 컬러 도플러 이미지가 있겠고 스펙트럴 어널리시스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컬러 도플러 모드에서는 조절해 볼 수 있는 거는 컬러 플로 맵과 악스 그리고 PRF 그리고 컬러 플로의 개인입니다. 컬러 박스 조절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컬러 박스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걸 조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옆으로 이동을 이제 트랙볼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이게 컬러 박스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컬러 박스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트랙볼을 이동을 시키시면 컬러 박스가 길게 영상을 획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컬러 박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은 넓이를 넓게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스캔되는 이제 라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고 또 샘플 볼륨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집니다. 아까 뭐 뎁스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스캐너를 넓게 하면은 프레임 레이트 떨어지는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컬러 박스에는 좁으면 좁을수록 가장 명확하게 잘 보인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컬러 박스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디폴트 값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보이는데 이 컬러 박스를 넓게 하게 되면은 프레임 레이트는 28에서 14로 뚝 떨어지게 되죠. 일단 제 얘를 보시면은요 컬러 박스를 크게 했을 때 영상이고 컬러 박스를 짧게 했을 때 영상인데 보시면 여기에서는 MR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좁게 하니까 MR이 뭐 아주 트리비얼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이 컬러 박스 넓게 하지도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좁게 필요한 영상 부위에만 좁게 측정하시면 아무래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PRF입니다. 솔직히 컬러 개인과 PRF 저는 많이 헷갈려긴 했었는데 일단 이제 초음파 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초음파 빔 이제 플로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펄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휴지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샘플 리스닝 타이밍이 되겠는데 이 초당 이 몇 번을 반복하는지가 바로 PRF가 되겠고요. 1초에 3번 있으면은 3Hz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트랜스듀셔에서 초음파 빔 형성을 하고 이 돌아오는 요 때를 봐줘 리스닝 타이밍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이게 몇 번 1초당 몇 번 하는지에 따라서 샘플 레이트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꼭 따라오는 개념이 LAG가 리퀘스트 리미스트라고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파형을 뭐 디지털로 변환할 때 뭐 불충분하게 샘플 레이트를 하게 됐으면은 이제 뭐 LAG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빠른 속도의 플로우를 측정할 때는 TRF 그러니까 그 샘플링 레이트를 높여야지 얘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얘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PRF의 2분의 1이 최대 주파수다. 어쨌든 빠른 속도는 빠른 PRF를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경우 1시간에 샘플 레이트를 4번 하면은 속도 시계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고 이제 40분 간격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시간에 한 번만 샘플링을 하면은 방향성을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LAG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럴과 컬러 도플러 모드에서 이제 벨로시티 스케일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은 조속도가 파악이 안 되게 되고 또 너무 낮게 설정하면 LAG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플로의 방향을 이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LAG 그 도플러 시그널이 이제 리퀘스트 리뷰 초과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컬러 도플러에서 이미지 리퀘스트 리미스 어디냐? 바로 이 값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65cm/s 이상의 속도는 더 이상 여기서 표현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보통 저희가 초음파,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에서의 디폴트 값이 보통 65에서 70 정도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값은 조정은 이 스케일 버튼을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디폴트 값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일을 뭐 너무 높인다거나 스케일을 너무 낮춘다거나 하면 영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스케일 높일 때도 별로 뭐 이상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잘 보시면은요. LA에서 LV로 가는 플로우는 여기서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M마다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스케일이 너무 낮을 때 리퀴스 리밋이 22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전혀 플로우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65에서 크게 변동할 일은 없는데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이 구현이 되는구나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컬러 게인입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컬러 플로이 버튼은 이런 식의 시계 방향 돌리면 게인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디폴트 값은 이렇게 되는데 게인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줄였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너무 높이게 게인을 너무 높이게 된다라고 좀 반대로 표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게인을 너무 이제 높이게 되면은 이제 머슬이라든 이런 모션 아티팩트까지도 모두 다 컬러로 입혀지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없고요. 컬러 게인을 너무 낮추게 된다라면은 전혀 플로의 방향을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이제 스펙트로 도플러 모드인데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베이스 샘플 볼륨 위치를 어떻게 하고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PRF 스케일 도플러 게인 스윕 스피드 이 모든 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이트랄 밸브 인플로 벨로시티인데 이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우는 어쨌든 이제 이 중심선의 윗방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은 더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베이스 라인 좀 밑으로 떨어뜨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초음파에서는 베이스 라인 밑으로 탁탁탁 내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 아까 이제 스펙트럴 아널리시스에서도 PRF를 조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리퀘스트 리밋은 요거입니다. 어쨌든 영상에서 이 속도 이상, 이 속도 미만은 여기서 표현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도 요 이제 벡터니까 1.8m/s 그 미만에서는 여기서 표현이 안 되겠죠. 자, PRF 스케일을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영상 플로우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제 리퀘스트 리밋을 올리게 되면은 이 이제 속도는 그대로니까 아마 속도의 이제 그 파형은 되게 작게 표현이 되겠죠. 너무 낮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차값이 커지기 때문에 화면의 중간에 어느 정도 이상급은 나와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RF를 조금 조정해서 화면의 중간에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스케일을 높이게 되면은 리퀘스트 리밋도 올라가고 PRF도 올라가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스케일을 높여서 그러니까 스케일이 너무 낮게 되면 이 화면에 다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는 부분도 아래쪽에 표현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스케일 높여서 화면의 중간에 이런 플로우가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스펙트럴 도플러의 게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 AR에 이제 플래시 하프 타임을 측정을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CW 모드이기는 하고요.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보일 듯 말 듯하게 나타나기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게인을 PW 여기 버튼을 좀 돌리면 이 게인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플래시 하프 타임을 이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TR입니다. TR을 이제 CW 모드로 샘플 볼륨 이제 리버지테이션 부분에 딱 떼고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시그널이 이 리퀘스트 리밋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베이스라인 올려서 최대한 리퀘스트 리밋이 이쪽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 팁볼이 좀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고 있죠. 이때 게인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이쁘게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팁을 측정을 하시면은 TRMAX를 측정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또 다른 실전을 해볼 텐데요. AR이죠. 그냥 봐도 요거는 거의 마일드 또는 트리비아 AR이라고 줘도 나쁘지는 않은 거긴 한데 이것을 한번 컨티피케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인데 우선 줌을 했고요. 줌을 했는데 여기서도 좀 잘 표현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컬러박 사이즈를 조금 좁혔습니다.
좁혀서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틸 영상을 찍어서 배너 컨트랙트 위드스를 측정을 합니다. 0.24밖에 되지 않아서 뭐 마일드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 샤프 타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AR 맥스 되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AR의 슬롭을 보려고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고 베이스라인 줄여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는데도 여전히 넘어가고 있죠. 이때는 스케일을 높여서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슬롭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게인을 올려서 슬롭을 만들어내고요. 이때 바로 측정을 해서 AR 프레셔 하프 타임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어쨌건 프레셔 하프 타임도 830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일드 AR이구나 라고 판독을 내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밀 초음파로 처음부터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스위치 스피드입니다. 스위치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값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심전도 값에 심전도에 이걸 스트립이 출력되는 그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디폴트 값이 보통 50ms로 해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비트감이 측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출력되는 이제 스트립의 속도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비트 수를 화면에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이 속도를 더 높이게 되면은 표현되는 비트의 값이 좀 적어지게 될 거고요. 이때는 뭘 이용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여기 페리칼 이피즈는 조금 보이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마이트리 인플로 벨로시티를 보통 측정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카드 탐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스피레이션을 할 때부터 주기에 따라서 이 마이트리 인플로 벨로시티가 20% 이상 차이가 나면 카드 탐폰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레스피레이션 할 때 이게 줄어드는지 늘어나 도저히 파악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이때 스위치 스피드를 줄여서 많은 비트가 표현되게 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 플로우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지 보면서 이게 탐폰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데 도움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는데 이제 APB에서요. 이제 시스톨릭 펑션이야 이젝션 프레션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다이아스톨릭 펑션 측정할 때 이오브 E'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이때 아무래도 APB는 이레귤러 하트빗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값이 다 다르거든요. E' 값도 다르게 되고 그래서 이때 스위치 스피드를 최대한 줄여서 많은 비트가 화면에 표현되게 하고요. 이때 모든 이 값을 다 측정을 하고 또 모든 이 프레임 측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서메이션을 해서 이 사람이 다이아스톨 디스펑션이 있다 없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일찍 끝났네요. 네. 자, 디폴트 값은 크게 변동할 일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이제 노블리지 개념은 정확한 이미지 획득과 정확한 메저먼트를 위해서 이 버튼을 어떻게 조작할지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2D 모드에서는 게인과 뎁스, 포커스, TGC 조절하는 정도를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도플러 이미지에서 컬러박스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게인, 베이스라인 위치, 스케일 오토 버튼을 좀 다룰 수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AR이 있을 때, TR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디컴피테이션 할지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심장 초음파할 때 기계 조작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